자, 오늘은 긴장통합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긴장통합체라는 것을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구조는 반드시 제한적으로 닫힌 구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인체에 대입해서 설명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신체 부위를 모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근력을 통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라는 내용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체의 구조는 원래 중심축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굳이 밀착이 안 되는 부위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발목이랑 종아리 정도? 네, 뭐 허벅지 경우에도 정말 심각하게 마르지 않는 한은 밀착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랑 피부로 다 덮여 있으니까요. 두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덩이 경우에도 힘으로 쫙 조여서 모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밀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긴장통합체라는 물체가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물체 내에서 이 변형이 어떠한 연쇄의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변형이라는 문제의 시작 지점과 문제의 연쇄의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지점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해결점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근막경선 해부학에 있는 그림이고요. 긴장통합체 물체입니다. A는 원래 상태의 모습이고 B는 중력으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걸 인체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 막대들은 골격이고 고무줄들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력은 수직 하강의 힘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솟아있는 막대를 누르게 되고요. 이 물체 내에서의 변형의 발단과 원인은 바로 힘이 작용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 제일 윗부분. 자, 이 변형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 제일 위에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냥 그 막대 제일 윗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수직형 기둥을 하나 세워줄 것 같아요. 혹시 이거를 고무줄 길이 변화를 통해서 한다면, 길이의 변화도 좀 심할 뿐더러 막대의 회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를 인체에 대입해서 보기에는 구조 사이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물들은 그냥 물체의 중력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변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파생되어 가는지를 좀 더 단순화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만일 인체를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만든다면 이처럼 막대와 막대가 서로 크로스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의 끝과 끝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바로 이 부분처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으로 대충 뭐 수정해 보면 이렇게 되면 좀 더 인체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되면 그 막대와 막대를 연결하고 있는 고무줄들이 막대 쪽으로 더 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막이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그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근막을 적용하기도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변형이라는 것은 근막보다는 골막에 좀 더 관련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자, 뭐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요 부분이 막대와 막대 사이 연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근막 대신에 골막을 적용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A의 그림에 골막을 씌워보면 이렇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변형이 발생된 B의 그림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골격과 골격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골막이 늘어지고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막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이란 것은 중력의 힘이 쌓이기 매우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형이 시작되는 지점은 이전 물체와 같이 막대기 제일 윗부분이긴 하지만 연쇄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지점은 중력의 힘이 쌓이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공간을 없애주면은 형태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물체의 원래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이 공간이 원래 어떤 형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인체에 근접해지려면 골격과 골격을 연결해주는 인대라는 구조를 추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물에서는 막대와 막대 사이에 길이가 짧은 고무줄들이 여러 겹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골막이 이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대는 부분적인 연결성과 거리를 갖고 있고요. 골막은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유동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면 비와 유사하긴 하겠지만 막대와 막대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면서 교차되는 일이 발생될 거란 거예요. 인대라는 아이는 길이가 짧은 만큼 탄성력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골격이 어긋나지면서 틀어질 수는 있지만 그 길이가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골격과 골격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진 채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점보다 골격과 골격 사이 거리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덕분에 이전의 물체들보다는 변형을 시키기까지 시간이나 힘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미 변형이 일어난 후에는 힘의 작용을 느슨하게 하더라도 다른 물체들에 비해서 복귀가 현저히 느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자, 반면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다면 다른 물체들에 비해서 훨씬 쉽고 빠르게 원래 형태로 가장 근접하게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체는 다른 구조물 추가함으로 인해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 형태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체는 공간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인대가 추가된 이 물체는 인대만 원래 형태로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대와 막대 사이를 그냥 벌려만 주면 돼요. 왜냐면은 인대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길이는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골격과 골격 사이의 거리가 복구가 되면 좁아졌던 골격 간의 거리가 다시 늘어나면서 골막도 이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힘이 점점점 다시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힘은 중력과 같이 수직 하강의 힘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의 저항력,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의 연결성이 끊기게 되면서 1 플러스 1이 아닌 각각의 1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산은 뭐 플러스라기보다는 곱하기나 제곱 단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수학이나 산수는 뭐 통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그 골격적인 연결성만 잘 복구를 시켜주면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의 힘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자, 변형이라는 것은 중력이 작용되는 시작 지점에서 발생이 되지만 연쇄 작용이라는 것은 그 중력이 쌓이는 지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골격의 연결성을 갖는 긴장 통합체에서는 변형이라는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받치고 있는 지반 부분에서 이 변형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잃게 되는 순간 연쇄적인 변형이 물체 전체로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형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원인점을 잘못 짚었다면은 그 부분만 복구가 돼요. 그것도 완전하게 복구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복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같은 거북목이라도 원인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케이스별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긴장통합체에 대해서 최대한 뭐 설명을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야, 이게 예,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냥 요가 강사일 뿐이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임산부 인체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